제가 이제 집에 와서 짐 찍겠습니다. 그 복습부터 해보죠. 이번 주에 한 거 복습을 좀 해보죠. 그래서 생태계, 어떤 생태계와 이제 생태계와 이제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뭐였냐라고 얘기를 하면, 생태계의 어떠한 이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게 생태계하고 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이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개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했었고, 얘는 이제 어떠한 이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으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어떤 시스템,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생물학적 요소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물적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물적 요소는 이 생물적 요소들 사이에서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건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한 종 내에서, 그러니까 한 개체 내에서, 한 개체, 뭐 얘기를 하면 한 개체 내에서 뭐 세포, 뭐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갔었고, 뭐 동물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기관계가 붙었죠. 동물계에서는 이렇게 됐었고, 식물계에서는 이렇게 조직계가 붙었어요. 맞죠? 조직계가 이렇게 식물계에서는 이렇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체 내에서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 이 개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체군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 개체군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어떤 여러 종이 있는 군집이 됐었고, 이게 이제 환경하고 겹쳐지면 이제 생태계가 됐었죠. 즉, 여기에서는 이제 비생물적 요소가 들어가면 생태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적 요소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생물적 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물 분류상, 생물 체계상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하는 일, 어떤 이제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은 어떤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눴었죠. 생산자, 소비자, 그다음 분해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 생산자라는 거는 이제 광합성을 함성을 했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어떤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이라는 어떤 우리가 그 영양소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걸로 합성을 했었다. 에너지.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고분자를 말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유기물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라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광합성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이라고 말하는 이 광합성은 요 광합성을 말하죠. 요 광합성을 이제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단백질 합성 같은 건 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포당 합성은 못했지만 이제 뭐 생산자를 이팅하거나 또는 자기 소비자들끼리 이팅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를 우리가 소비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분해자라는 건 생산자와 소비자가 죽겠죠. 그런 이제 사체나 또는 이제 배설물 같은 것들을 분해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여기서 게팅하는 어떠한 그런 거를 우리가 분해자라고 했었습니다. 뭐 분해자라는 거는 이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이제 무기물이 되는 거였죠.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게 비생물적 요소였는데, 뭐 비생물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이 있었고,
이게 환경을 얘기하는 걸 했어요. 맞죠? 그래서 뭐 빛, 온도, 땅, 물이 있었고, 그래서 비생물이 훨씬 더 큰 범위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생물이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했었고, 반대로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을 했는데, 반작용적인 부분은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배워가는 게 작용이었죠. 맞죠? 그래서 작용이라는 거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했듯이 비생물적 요소가 어떤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였는데요. 이때 이제 작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환경적 요소가 몇 개 있냐면 뭐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 빛, 온도, 뭐 물, 그다음 토양 정도를 살펴볼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빛이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빛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생산자가 광합성, 그러니까 무기물을 유기물 합성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엽록소에서 이루어지는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얘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무기물이라는 건 뭐 당연히 화학식을 적으면 이건 거였죠. 뭐 6개의 CO2와 6개의 물이 만나서 이제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들고 6개의 산소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렇게 빛이 필요했던 이러한 광합성 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빛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빛.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저번 시간 한 거를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빛.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전자기파의 일종이었어요. 전자기파. 전자기파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의 어떠한 진동 운동에 의한 에너지 파동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했는데 사실 이 파동을 영어로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 파동 자체가 뭐냐면요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알죠? 그래서 이 파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게 있을 때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이 파동이 진행되는 이제 여기서 중에 파동이 진행되는 곳이 있을 때 여기에 이 진행되는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이 파동이 진행되는 공간을 우리가 매질이란다고 했었죠. 매질 했을 때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매질 자체가 이렇게 상하로 떨리게 되는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횡파라고 얘기를 했었고 매질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어떤 게 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매질이 왔다 갔다 나란하게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종파라고 한다 했어요. 종파. 그래서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었고 이런 거를 통할 때 이 전자기파는 이 횡파에 속했습니다. 횡파에 속했는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이라는 걸 해석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파동의 구성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파동의 어떠한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있었어요. 파동이 얼마나 세기라고 할게요. 크기라기보다는 세기가 좀 직관적이죠. 세기 얼마나 센가 한 파동이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한댔어요. 영어로는 적어주면 amplitude라고 해서 진폭이 됐었고 그 다음에 파장이 있었습니다. 파장은 우리가 이제 그 거리값 파동의 거리값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했었고 요거를 약자로는 요렇게 사람인자 거꾸로 쓰는 람다라고 표현했고 영어로는 웨이브 랭스라는 어떠한 값이었어요. 그 다음에 파동이 어떠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겠죠. 그래서 파동의 시간 값을 우리가 주기라고 했어요. 주기.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약자로는 t를 썼고요. 이거를 우리가 period라고 했었죠. period.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진동이 이 주기가 만약에 1초 동안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파동이 있는가 요걸 예측해서 이 시간의 주기의 역수로 표현하는 어떤 값이 있었는데 요게 우리 진동수라는 개념이 됐어요. 진동수의 약자는 우리가 스몰 f를 썼었고 영어 약자는 frequency였습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러한 파동이 있을 때 횡파로 많이 표현하죠. 그랬을 때 파동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요 한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파동이죠. 그래서 이 한 파동이 진행되는 요 시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파장이라고 했어요. 파장. 람다 파장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아니라 거리.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죠. 맞죠? 람다. 맞죠? 근데 이 파장이 한번 왔다 갔다 거리는 요하게 한 파장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매우 짧겠죠. 요거를 t라고 했습니다. 주기라고 했었고 요거의 역수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진동수 f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었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세기죠. 맞죠? 아래어뢰는 같으니까 맞죠? 요거를 우리가 앰플리튜드 람다 A 진폭 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기 역수 요거죠. 요걸 표현하면 F는 T분의 1이다. 요거 했었고 맞죠? 이랬을 때 파동도 어쨌든 시간과 거리 값을 갖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었어요. 파동의 속력 V는 T분의 시간분의 거리니까 T분의 람다였고 그러니까 람다 F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동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빛이 됩니다. 빛이라는 거는 결국 파동이란 건 알잖아요. 그래서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동적 성질. 그래서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 파동의 속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빛이라는 거는 파동의 속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빛이라는 건 진공 상태에서는 이 빛의 속력은 어떠한 빛이든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가 또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이 빛의 속도를 우리가 광속이라고 하는데 광속을 우리가 C라고 표현하고요. 광속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즉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속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 결국 이 C 얘는 상수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얘 값은 람다 F로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빛이란 건 어떤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입자적인 성질이 뭐냐면요 입자라는 건 어쩌한 특정한 것이죠. 맞죠? 고유한 것, 특정한 것이죠. 얘가 왔다 갔다 거리잖아. 변하진 않잖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커간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입자 수가 많아지는 거죠. 입자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것이라는 거는 빛에 따라서는 어떤 거냐면 빛이라는 거는 결국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못 배우고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건 연속적인 흐름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변할 수 있다. 근데 빛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빛은 변할 수도 있겠지만 빛이라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래서 연속적이라는 건 빛이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시간 지났는데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아닙니다. 빛은. 변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거는 빛에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빛에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럼 여러 가지 색을 가지는 빛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의 빛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뭐 A라는 빛의 색이 여기 있고, B라는 빛의 색이 여기 있고, C라는 빛의 색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형태예요. 이런 것들이 D 뭐 이렇게 뭐 다 모여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의 빛은, 그러니까 연속적인 게 아니라 특정 값은 이제 불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수업에서 했던 거니까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불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뭐냐면 여러 가지 색의 빛은 불연속적, 즉 특정 에너지 값 이렇게 되죠. 의 불연속적의 어떤 빛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플랑크라는 사람인데, 플랑크라는 사람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냐 봤더니, 어떤 빛의 에너지는, 빛 에너지는 그러면 어디에 비례하는 값이냐라고 봤더니 이 진동수 F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봤어요. 진동수라는 건 진동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1초에 한 대씩 때리는 거하고 1초에 100대씩 때리는 게, 진동수는 1초에 100대가 훨씬 더 높죠. 진동하는 게. 그럼 뭐가 더 아픕니까? 1초에 100대 때리는 게 훨씬 아프죠. 그러니까 1초에 100대 때리는 게 훨씬 아프니까 에너지가 큰 값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는 결국 F에 비례하는 값이었고, 했을 때 요거를 좀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다가 F는 람다분의 C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어떤 C라는 게 상수니까 여기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H의 람다 C였어요. 여기서 그 H라는 거는 상수였죠. 플랑크 상수라는 값이었어요. 플랑크 상수 맞죠? 이런 상수 값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결국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얘가 상수돼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빛 에너지가 어떤 거였다? 빛 에너지는 파장이 긴 거였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적외선이, 적색깔이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적외선이 자외선보다, 그러니까 보라색 계열이 더 빛이 세거든요. 그래서 자외선보다 어떻습니까? 약한 빛이었다라고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였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요걸 설명했는데, 그럼 얘가 왜 중요한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빛과 생물을 풀어볼게요. 여기서 설명할게요. 이쪽 옆에 쓰면 안 되는데 바로바로 보기 위해서 옆에 쓰겠습니다. 첫 번째, 빛과 생물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기를 해야겠죠. 따라와야겠죠. 근데 빛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중요했듯이 이제 광합성 때문에 중요했다 이거죠. 광합성이었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게 결국 어떤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 빛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빨간색 빛이 어떤 에너지 E1을 가지고 있고, 초록색 빛이 E2를 가지고 있고, 파란색 빛이 E3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에너지 크기가 다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얘가 빛은 어쨌든 광합성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광합성을 하는 거는 누구냐? 라고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식물, 그리고 뭐 식물의 일종이지만 해초류 맞죠? 그리고 광합성 세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식물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빛의 세기예요. 빛의 세기.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볼게요. 빛의 세기. 그럼 세기가 뭐냐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우리가 빛이 너무 따가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피부암도 걸리고 피부 타고 이러죠. 마찬가지로 식물의 입에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양엽이라는 것과, 쌤 이름이 제엽인데 하여튼 닥칠게요. 그래서 그 음엽이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센 빛이, 그러니까 양지란 뜻이고 얘가 음지란 뜻이죠. 했을 때 양지 있으면 뭐예요? 양지 바른 곳이니까 빛이 잘 들어온 거니까 얘는 강한 빛을 견딜 수 있는 거야. 강한 빛을 견딜 수 있어야 돼. 얘는 강한 빛을 어때요? 강한 빛을 견디는 게 어때요? 안 되겠죠. 이랬을 때 얘가 약간 두껍고 위쪽에 배치를 하겠죠. 위가 좀 강한 빛이 올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얇겠죠. 얇아야지 좀 견딜 수 없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만약에 이렇게 숲이다. 숲의 높낮이, 숲의 높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식물이 뭐 여기에 자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 자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 자라는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게 있을 건데 위쪽에 있는 게 양옆이 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음옆이 되는 겁니다. 음옆이. 알겠죠?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빛이라는 거는 위로 이렇게 때리는 기 때문에 위쪽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 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가 왜 물리학을 배웠냐면 얘입니다. 빛의 파장,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해초류에서 많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생각해야 될 게, 띵킹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띵킹 해야 될 건 뭐냐면 빛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해초는 바다에 있죠. 바닷속에 있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으니까 결국 그 깊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닷물 자체가 우리가 그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을 많이 통과할 필요가 없으니까 빛의 에너지가 클수록 장애물을 많이 통과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깊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요걸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레드, 여기가 주황색이 오렌지 맞죠? 말주, 노란색이 옐로우, 초록색이 뭐죠? 구린, 그 다음에 파란색이 뭐죠? 블루, 남색이 뭐죠? 네이비, 그 다음에 보라색이 뭐죠? 바이올렛이에요. 했을 때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빛을 여기 있는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영역의 빛을 우리가 visible light라고 해요. visible light라고 해서 VL 영역이라고 하는데 가시광 영역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파장 색대 영역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 파장이 뭐를 의미하냐면 파장이 의미하는 거는 색을 의미합니다. 색을 다르게 해줘요. 스텝 비지블 라이트가 되고 이제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IR 적외선 영역이에요. 적외선. 그리고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UV 영역이라는데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열로 가면 열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낮은 빛이에요. 약한 빛인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빛이란 건 해석을 했었죠. 어떻게 해석을 했었습니까?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했고 어디에 반비례했죠? 파장에 반비례했으니까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길어지는 빛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드 계열이 빛이 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깁니다. 빛이 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또 얘기를 할게. 빛을 우리가 반사를 할 거고 흡수를 할 건데 반사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그 색깔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그 색깔 빛은
색깔을 걔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색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사된 빛을,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된 빛으로 뭐예요? 반사된 빛으로 뭐라는 거예요? 색을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빨강색이면 빨강색 물질은 빨강색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빨강색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사시킨다는 건 뭐예요?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와 흡수는 반대예요. 흡수라는 건 뭐냐면 이 흡수라는 건 뭐예요? 걔를 가진다는 거죠. 그걸 가진다는 의미죠. 그럼 그걸 가진다는 건 뭐예요? 이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건 빛을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초록색 식물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걔는 이제 빛은 화이트 색깔에, 그러니까 백색 광에 RGB 색깔이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요. 그거 백색 광이라고 하는데, 걔가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초록색 빛을 뭐 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빛을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식물의 초록빛을 아무리 쬐려도 광합성 아니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거는,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맞죠? 그럼 여기가 수심 깊이에 수심, 점점 가면 깊어지죠? 했을 때, 여기는 필요 없고, 위 맨 위에 이쪽에 녹조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녹조류가 있어요. 녹조류가 있고, 요쯤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좀 더 밑에까지 뭐가 아니면 위에도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갈조류가 여기만 있어요. 갈조류가 좀 더 내려가 있죠. 갈조류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더 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더 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조류가 있습니다. 홍색깔로 보이는 홍조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꺼내봤을 때 홍조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다 검게 보여요. 안 보여요, 색깔이. 근데 밖에 꺼내보면 홍색깔 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녹조류는 이제 빛을 이제 에너지가 셀수록 많이 내려간다잖아요. 그럼 뭐예요? 생각해보면 빛을 생각하면 여가 레드 계열 있겠고, 오렌지 계열, 옐로우 계열, 그린 계열, 뭐 블루 계열, 옐로우 계열, 뭐 브로우 계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빛의 색깔이 맞죠? 그러니까 이 녹조류라는 거는 이쪽 색깔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적색을 이용하는 거예요. 적색을 광합성에 이용합니다. 이해되죠? 갈조류는 뭐예요? 갈조류는 무슨 색깔을 이용하냐면 그린과 블루를 광합성에 이용합니다. 홍조류는요? 홍조류는 이제 뭐 블루부터 보라색까지 여기까지를 광합성에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낚이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쌤이 얘기하는 건 녹조류는 녹색깔로 보이는 거니까 녹색을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쌤 얘기는. 그거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조금 돌아서 왔는데, 뭐 지금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죠? 맞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해했다고 믿어도 되죠? 제가. 맞죠? 자, 그래서 반사되는 거와 그런 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녹조류가 들어가는 게 파레라네와 청각이 녹조류가 되고요. 갈조류는 미역, 우리 미역 좋아하죠? 미역, 다시마. 그리고 홍조류는 밑에 있습니다. 김, 우뭇가사리요. 요런 것들이 홍조류가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 이제 요 녹조류한 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반사된 걸 본다. 반사된 빛으로. 맞죠? 반사된 빛의 색깔이 이렇다. 그래서 얘를 이 색깔로 인식을 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미리 이해를 해놓으면 좋은데, 맞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1조 시간 볼게요. 1조 시간 중요한데, 빛이 많이 때려지면 이제 요거는 이제 생식하고 관련돼 있어요. 생식이 뭐냐면 성적인 그 행동이죠. 뭐냐면 유성생식, 무성생식 같은 어떤 자손 복령, 자손 번성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 건데, 반낮, 그러니까 1조 시간을 우리가 밤낮의 길이라고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화를 기준으로 밤이 길어지면 꽃이 핀다고 해서 단일 식물이 있고, 밤이 짧아지면 꽃이 핀다고 해서 장일 식물이 있는데,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꽃이 피는 거고요. 장일 식물은 봄에 꽃이 피는 걸 말합니다. 개나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얘기하면 되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동물은 짝짓기철이 있죠. 짝짓기철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짝짓기철은 뭐 봄이 될 수도 있고 가을이 될 수 있는데 가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조 시간하고 연관돼 있다가 설명하죠. 빛이 돼서 좀 중요해요. 그죠? 빛을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도하고 물만 하고, 토양은 몇 할 게 없어서 온도하고 물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도와 생물이요. 온도와 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따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발산량하고 발생량, 정확하게 쓸게요. 이 글자가 발산량. 열 발생은 뭐라니까 생산하는 거고요. 열 발산은 뭐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발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을 밖에 보내야 되죠. 얘는 아웃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이 어떻게 돼요? 혈관을 우리가 막 도니까 걔네들이 이제 안 되잖아. 혈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웃을 잘 시키려면 높여야 되고, 혈관을 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어떻게 돼요? 피하 지방. 피하 지방이 얇아야 되죠. 얇은 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요게 많이 이제 일어나면 이제 발산량이 어떻게 돼요? 요 두 개가 되면 발산량이 증가합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추운 곳에 사는 생물하고 이제 동물을 많이 얘기하는데, 추운 곳, 북극 여우하고 사막 여우 아시죠? 쏘면 사막 여우를 더 좋아해요. 귀엽잖아요, 맞죠? 개치. 추운 곳에 있는 게 몸집이 큽니다. 그러니까 피하 지방을 크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몸집이 크고요. 그 다음에 말단 부위가 작아요. 말단 부위가 작은 거는 뭐예요? 왜 작겠어요? 말단 부위 혈관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단 부위가 작아요. 그래서 털도 많고.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발산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북극 여부. 그 다음에 더운 곳은 어때요? 몸집이 어때요? 작겠죠. 네, 몸집이 작아야 피하 지방이 작을 거니까. 말단 부위가 어때요? 커요. 그래서 사막여우가 귀가 크죠. 북극여우보다. 털이 어때요? 털이 일반적으로 얇아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발산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산량을 늘리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과 생물인데요. 빛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빛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물과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하고 습지가 있는데, 사막은 어때요? 그냥 잎이 얇고요. 그렇죠? 잎이 얇고. 그러니까 사막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없으니까 잎이 얇아요. 왜냐면 이 물이 이제 식물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는데요. 식물에서 봤을 때 증발하는 거 있죠. 증발을 우리가 증산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증발을 하는 곳이 어떤 것이 뭐 식물에서 증발하는 것이 잎이에요. 잎. 그러면 사막은 물이 날아가면 잎이 얇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처럼 돼 있어요. 가시가 잎이거든요. 근데 이제 줄기는 어때요? 줄기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발달돼 있겠죠. 이런 거고요. 습지는 어때요? 그리고 어때요? 뿌리가 깊어요. 뿌리는 어떤 곳이에요?
물을 흡수하는 곳이죠. 알죠? 그래서 그런 게 알아두시면 되고, 정말 증산작용이라 할 겁니다. 아마.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증산작용 맞을 거예요. 습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뿌리가 발달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꽃 같은 거 쓱 들면 쓱 올라오잖아. 그런 거 알겠죠? 뿌리 발달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또 정리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나머지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책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